안녕하세요. CTS 다음세대 지원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노량진 연구소 유튜브 첫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한 주간에 있었던 교육 관련한 뉴스들을 저희가 여기 모인 세 사람이 한 가지씩 뽑아서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되고 그리고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진행할 분들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랄두리학교장 정기원입니다. 또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CTS 사목 이기창 목사입니다. 네, 저는 CTS 글로벌 정책실에서 일하고 있는 백승국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희가 호칭을, 여기 교장 선생님이시고 목사님이고 저희는 실장입니다. 그래서 교장과 목사와 실장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독교 대안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과 또 뜻을 모아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을 위해서 우리 한번 좀 힘을 모으도록 하고요. 네. 네,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첫 녹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한 2번 정도 녹화를 했었는데 이 저희 담당 PD님께서 도저히 방송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첫 방송만 이게 3번째 녹화입니다. 네. 유튜브 삼수지요. 네, 그래서 부디 오늘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것은 첫 방송으로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러분 우리 유튜브 사이트에 보시면, 노량진 연구소 사이트에 보시면 지금 몇 개의 컨텐츠가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생방송 웨비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한 원격 교육, 꿈의 학교 선생님. 예, 그렇게 했고, 두 번째가 이제 미랄두리학교에서 하고 있는 네. 에듀 허브 네. 라고 하는 솔루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원격 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 이거에 그렇죠.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용기를 좀 얻었는데요. 여러분 이 방송도 여러분에게 많은 좀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주위에 대안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소개해 주시고, 또 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이 오늘 방송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그 교육 관련한 뭐 기사, 그죠? 프로그램 뭐 이런 것 중에서 하나씩 우리가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정기원 교사님께서 먼저 뽑으신 기원픽 뉴스를 하나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주 동안 신문 기사를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것이 일본식 온라인 개학 하면서 학생은 교실에 교사는 모니터로란 제목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봤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온라인 개학을 했는데, 이상한 장면은 우리 한국은 온라인 개학을 하면 선생님이 학교 교실에 있고 아이들은 다 집에서 모니터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이 기사 내용은 일본의 스즈카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모습인데,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실에 다 앉아 있고 선생님이 오히려 모니터에 나와서 수업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어색한 장면이다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하고 정반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들었던 거는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했었을까. 그리고 이거는 의도가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게 감염자라고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격리를 시켜놓은 것인지 뭐 이게 좀 헷갈렸고요.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물론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일본에서 하고 있는 원격 수업이 이제 기사에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그렇죠. 이 모니터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선생님이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은 교실 안에 다 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화면으로 수업을 하는
뭐 이런 어떤 하나의 방식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아했던 것 같아요. 예. 전 이게 온라인 계약인가 등교 계약인가 등교 계약. 헷갈리는데 예. 등교 계약은 차이가 뭘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좀 네. 우리랑 너무 생각이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언제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첫 번째는 이 교사가 훨씬 더 아이들에게 감염을 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교사를 아이들과 떨어뜨리게 하기 격리시키는 위해서 네.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였죠? 또 한 선생님을 가지가 보호하는 거죠. 선생님을 여기 교원들은 소중하니까 네. 그죠? 교원 자원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그렇죠.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일본인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게 말이죠. 어떻게 이런 사고가 가능했는지.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한 거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부모님들한테도 안내가 됐을 텐데 부모님들 중에 왜 이런 항의가 없었을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이게 학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전 그런 부분도 의아합니다. 그게 이제 네. 사실은 뭐 일본 이 케이스가 일본 전역이 뭐 이러면 교육부에서 딱 원칙을 정해가지고 원격 수업을 선생님이 TV에 나와서 하고 애들은 모인다. 그건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 건지 네. 아니면 전체가 다 그런 건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이제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네. 것은 이 원격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랄두리 학교 계시지만 네. 원격 수업을 지금 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효과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일주일을 온라인 수업 하고 난 후에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했는데 부모님들은 거의 한 70% 이상이 만족도가 아주 만족한다고 나왔고 학생들은 오히려 80에서 90%가 만족스럽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의아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하기만 할 때도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다들 두려워하고 또 염려도 하고 과연 수업은 될까 이렇게 부모님들 반응이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걸 보고 저는 반대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이런 반응이 나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족스럽다고 하는 게 예. 이제 학교를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학교 간 것처럼 뭐 수업의 효과라든지 네. 뭐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정도 네. 됐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쩌면 우려했는 것에 비해서 만족도가 좋았던 거 아닐까.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줌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업 형태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수업 시간을 일반 수업은 이제 40분이었으면 시간을 30분으로 좀 줄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대신에 쉬는 시간을 좀 더 10분이었으면 20분으로 2배로 더 늘려주고 그러면서 이 줌을 활용해서 집에서 활동 위주의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특별히 고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활동을 하죠? 그 선생님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주면 이제 뭐 몸을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직접 요리를 해본다거나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니까 훨씬 더 참여율이 높았었고 그리고 이제 초등 과정은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선생님들이 3명, 4명씩 가까운 동네 주변으로 해서 학생들을 묶어가지고 대면 수업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놀이터나 야외에서 아이들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과제하고 있는 거 또 도움도 주고 뭐 그런 대면 수업까지 병행해 주니까 부모님들이 만족도가 높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수업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오후에는 어차피 이제 다 가까운 지역에 네. 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네. 2-3명씩 네. 소규모로 말하자면 이제 방문해서 그렇죠. 신방처럼 신방처럼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네. 만족도가 높았다.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선생님을 만날 수 거죠. 있으니까 아. 네, 그 시간을 또 기다리게 되는 것 같고 학부모들이 그러면 만족하는 거는 뭔가요? 일단은 아이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이들에 대한 반응으로 이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예를 들어 눈이 아프다,
뭐 머리 아프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 안 좋다 얘기가 나오고 또 아이들이 흥미 있어하고 재밌어하면 온라인 수업 참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목사님은 집에서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거기 어떤 것 같으세요? 만족도가 개인적으로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설문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원격 수업 시대를 보면서 특별히 대안학교가 일반 학교, 그러니까 공립학교보다 비로소 가치가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비교적 그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아이들은 힘들고 또 부모들은 힘든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집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하세요? 원격 수업을? 저희는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지금 집에서 수업하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직장 때문에 다 출근하고 나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아예 저희 집에 상주하시면서 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파출부 생활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 시작되면 각각 방에 이 컴퓨터 한 대 들고 가서 앉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시간마다 진행을 하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근데 어쨌든 수업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간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이 아이들과의 상호 관계나 선생님과의 상호 관계가 없이 진행하니까 아이들은 마치 그 수동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만 지시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뉴스에서 이제 많이 나온 게 실제로 이제 공교육에서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사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스템적으로는 뭐 서버가 막 부하가 걸려가지고 뭐 끊어지기도 하고 접속이 안 되기도 하고 막 순간에 뭐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뭐 10분 만에 끝내고 다 놀았다든지 아니면 수업 자체가 너무 그냥 과제만 내주고 끝났다든지 공교육은 일반 학교에서는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좀 많았다고 좀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왜 발생을 했는지 뭐 그래도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제 공교육에 보면 공교육은 주로 줌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 EBS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만들어 오신 영상을 보고서 학생들이 활동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의 그런 참여율이 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 줌은 그래도 직접 선생님하고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니까 좀 거리감은 있어도 뭔가 수업을 받는 듯한 수업에 동참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뭐 그냥 어쩌면 텔레비전 시청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온라인 수업이 물론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이 관계가 교우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는 면도 있어요. 초등 아이들은 그런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늘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쩌면 갈등 속에서 이제 그런 관계를 배워가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아이들 간의 그런 관계가 나빠지진 않아요.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서 이게 줌을 활용한 수업을 할 때 반갑게 인사 나누고 이런 것만 하니까 오히려 좋은 감정들이 생기고 학교 나오면 다투고 막 갈등하고 이런 뭐 따돌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런 관계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좋은 면도 만들어질 수 있겠다. 싸움의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군요. 원천 봉쇄되면서 또 수업도 집중력이 높아지는 게 선생님들이 음소거를 해버리니까 시끄럽고 떠들게 하면 음소거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조용히 시키고 이래서니까 선생님들 한결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또 편하다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게 그 온라인 수업이 그저 부정적이지만 않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육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EBS를 좀 더 많이 의존하거나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녹화해서 일방적으로 틀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대안학교나 이런 데서 하는 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은 그게 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은 뭐 무슨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그 부분 생각해봤거든요. 음. 저희 아이도 대안학교 학생들이어서 대안학교 수업과 또 교장 선생님 통해서 듣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EBS를 이제 모니터하면서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결국은 수업을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학교는 공립학교는 진도를 나가야 되고 진도를 나가서 아이들의 평가를 이루어져야 되니까 수업의 능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글 줌이나 MS 팀즈를 사용하다 보면 산만하게 되고 아이들이 수업 그 자체는 집중하기가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EBS를 통해서는 좋은 선생이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이 훨씬 더 수업 진도를 나가는 데는 훨씬 더 능률적이죠. 근데 대안학교의 이런 구글 줌이나 어떤 그 팀즈를 이용한 인터랙티브 수업, 그 상호 관계적인 수업은 아무래도 수업을 진도를 빼겠다는 느낌보다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 관계를 맺는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에 또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공립에서 근무도 해본 적이 있었지만 공립학교의 선생님들은 물론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선생님들의 성향이 튀는 것을 좀 싫어하거든요. 그럼 같이 보조 맞추자, 공동으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 반이 튀게 되면 거기에 또 비교가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보조 맞추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다 같이 열심을 내면 좋은데 또 그건 아니에요. 하향평준화. 그렇죠. 하향평준화가 되죠. 너무 튀지 말고 적당히 가자는. 그래서 어제도 경기도의 모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전화 왔던 게 본인은 대안학교의 선생님들이 줌을 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줌을 하고 싶은데 동학년 선생님들이 우린 줌만 하지 말자. 그냥 입에서 털어주고 체킹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선생님들의 그 마음, 열정이 아이들을 향한 열정이 많으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구나. 사실 이 온라인 등교, 온라인 수업은 사실 한계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 보니까 아이들을 향한 이 마음이 열정이 강하니까 이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 반응이 너무 눈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 들리니까 선생님들이 눈 운동 영상을 만들어 보고하고 또 계속 장시간 앉아 있으니까 허리 아프고 몸이 뻐근하다는 말이 들리니까 스트레칭, 실내에서 하는 스트레칭 영상을 만들어서 또 보급해주고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들 반응을 쫓아가는 걸 보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한 이 열정이 있으면 한계가 있더라도 그걸 극복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뽑았던 뉴스는 그거 관련돼서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데서 발표했는데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 일선의 교사들에 대한 설문이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 계획을 해보니까 어떤 우려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교사는 영상 콘텐츠 제작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제로 이 교사가 결국은 가르치는 데에 은사가 있고 그렇죠. 있는 사람인데 영상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의 뭐 정체성의 혼란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영상에 비친 어떤 교사의 외모라든지 뭐 이거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먼저 막 마치 TV에서 연예인 보듯이 뭐 이런 것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업에 아까 이기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의 교육적 효과보다 EBS 강좌의 진도율이 우선될까봐 그것이 걱정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온라인 수업 대신 오히려 학원 가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더 중요해지지 않느냐. 가뜩이나 이제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 그게 훨씬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좀 걱정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에서 그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우려와 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닥쳐오는 현실인데 그럼 교사들이 그럼 어떠한 마음가짐, 뭐 어떠한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저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한 그런 저는 그 마음을 자꾸 강조하는 게 그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들 공립학교 선생님들 중에는 영상을 직접 본인이 만들거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아이들한테 적응해 주는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EBS 방송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방식은 똑같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EBS가 훨씬 더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또 나오시는 선생님이 훨씬 더 이제 화면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보다는 줌은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되고 뭐 영상 기법이 들어가지 않아도 저는 되는 수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줌을 통해서 선생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수업의 포인트인데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영상 제작에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영상 수업은 영상에 대한 어떤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과의 그런 관계, 친밀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만족도나 질이 좌우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의 그런 그 만족도가 높게 나온 이유가 저는 만약에 우리 학교도 그냥 EBS를 보게 했다든지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보게 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만족도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자꾸 대면하려고 하고 아이들과 영상을 통해서 직접 만남의 그런 기회를 늘려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한계 속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인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오늘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기창 목사님 가져오신 뉴스가 좀 더 연결이 좀 될 것 같아요. 예, 뭐 연결되는 뉴스이긴 한데요. 또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공감해야 할 그럴 뉴스입니다. 엄마가 계약했다. 엄마가 네, 계약했다. 엄마가 계약했다. 아이들이 특별히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초등학교 그것도 저학년일 경우에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또 이 아이들의 학업 진도나 그 특별히 미디어 상황들을 챙겨야 되는 이 엄마들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그렇죠. 힘든 상황입니다. 당장 저희 집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아내가 어제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의 그 둘째 아들이 너무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떻게든 이걸 봐줘야 되는데 엄마는 또 컴퓨터에 무능한이고 아빠는 또 너무 바빠가지고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엄마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빗속을 걸었다는 예, 그런 소식을 들려봤는데 엄마들 아빠들이 이렇게 굉장히 원격으로 또 아이들을 보살피느라고 또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술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고 컴퓨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인터넷이 느려질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뭐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해줘야 되고 또 아이들이 이제 원격으로 이제 컴퓨터에 잘 앉아 있냐 없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엄마들이 수업을 직접 좀 들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3중고, 4중고 이렇게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죠? 예. 맞아요. 저희들도 또 둘째는 너무 자기 할 일들을 잘 알아서 하는 편인데 첫째는 옆에서 이렇게 눈 뜨고 감시를 하지 않으면 집중을 못하는 호기심 많은 아이인데 이틀 전에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엄마한테. 그러면서 왜 일주일째 아이가 숙제를 안 내고 있냐. 수업 열심히 잘 듣는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안 들어서 이제 켜놓고 이런 현상이 그렇게 하니까. 생기는 거죠. 이 엄마들이 나가 있어도 걱정, 들어와 있어도 걱정.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이제 뉴스를 뭐 검색을 했는데 지금 목사님이 가져온 뉴스를 한 10군데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지금 빅 뉴스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돌봐주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에서
학교 수업을 위한 원격 수업 관리반을 만들어 운영한다. 아, 맞아요. 네. 그걸 위한 학원이 또 네, 생기는 그렇죠.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원래는 학원은 이제 그 방과 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른 아침 9시부터 이제 밤 늦게까지 운영하는 학원이 이제 지금 성행하고 있다. 염려하는 그런 기사가 또 나와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제 그쵸 학원에서는 애들이 원격 수업 잘 듣는지를 관리를 해주는 예, 그런 학원. 네. 예. 참 그런 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학교에 네.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학교의 원격 수업을 위해서 네. 학원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네. PC방이 네. 낮에는 원격 수업방이 되고 그렇죠. 오후에는 PC방, 저녁에는 그쵸. PC방 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물론 뭐 담배 피고 이런 것 그쵸.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PC방이 그렇게 하면 예, 주간 야간으로 운영해도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정말 안 되겠지만 근데 네. 그러면 이제 뭐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네. 우리 그 특별히 부모들에게 이 원격 수업 시대에 있어서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좀 지도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 부분은 학교가 감당해야 된다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그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지원해주면 되는지 오히려 지침서를 만들어서 안내를 해주고 또 오히려 부모님들에게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또 이렇게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도와주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안내를 해주고 나면 가정에서 그래도 부모님들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안내들이 안 나가니까 결국 사교육으로 또 부모님들이 또 신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먼저 학교가 이런 걸 충분히 예상하고 안내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육지책으로 이 온라인 계약,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소위 좀 지나친 기대를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고 또 아이가 뭐 숙제를 빠짐없이 혹은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들이 있으면 여전히 이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건 결국 아이와 부모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우리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 아이 스스로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마치 관찰자처럼 옆에서 아이를 지켜보고 아이가 수업을 어떻게 임하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임하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노량진 연구소 유튜브 방송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엔? 네, 저는 이 방송이 꼭 첫 번째 방송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PD님께 네. 끝나고 나서 커피라도 다 한 잔씩 좀 대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 저희가 뭐 좀 장황하게 얘기는 했지만 이 많은 분들이 이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이 온라인 이 수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고민하고 혼란도 겪고 또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고3이라든지 아이들은 이제 진학을 해야 되고 대학을 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기회를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어떤 이 수업에 대한 학교 수업에 대한 소중함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고 뭐 이런 우리가 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기회로 이것들이 좀 열매 맺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시간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또 중요한 신문 나오는 방송이나 신문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지고 함께 두 번째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